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이번에 긴 휴가가 끝났습니다. 이분도 이제 휴가 끝이라 표정이 좀 어두우신데 시장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진 차장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컴백, 제가 어제 컴백했을 때도 월요일에 시장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차장님 컴백하고 오늘 또 안 좋은. 속상합니다. 어제는 괜찮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어제만 살짝 괜찮았죠. 어제는,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7월장 너무나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질문들이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무디스가 SK하이닉스 걱정을 합니다.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어요.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될 거고 SK하이닉스 잉여 현금 흐름 적자, 차입금 규모 증가할 거야. 그래서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반도체 쪽엔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었는데 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올라갈 룸은 좀 이미 막혀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얘들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거리가 뭐냐면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의 반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최근에 나온 이런 이야기를 보면 내년 1분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올 초만 하더라도 한 3분기 정도 아주 좀 빠르면 2분기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3분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반등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으로 미뤄졌다라는 이런 얘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흐름이 결국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왔던 건 뭐였어요? 결국은 우리가 감산해 볼게. 이것은 시장의 자율 반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급 쪽에서 우리가 좀 공급을 좀 줄일 거야. 수요들 너희도 좀 사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었다라는 겁니다. 즉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속도 내서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갈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출발할 때 이 종목 흐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락 출발,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20% 이상 넘게 빠졌더라고요. 전환사채 발행, 대외 환경 악화를 대비해서 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안 좋았는데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지금 7.9%, 8%나 빠집니다. 14,5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을까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도 제가 사실은 시장을 참 긍정적으로 보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안 좋게만 제가 얘기를 해드려서 저랑 스타일이 참 많이 안 맞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아직 전환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전 중에 나온다고는 하던데 아직은 안 나왔고요. 어제 가격보다 살짝 높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주가의 이런 가격을 희석시키는데 상당히 열정을 한다. 지금 정도 어떻게 보면 10% 언저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환사채가 돈을 하는데 돈을 왜 끌어오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운용자금이랍니다. 좀 이거에 대한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은 대부분 이미 자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운용자금이라는 것은 조금 시장이 좀 불확실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운용자금을 좀 땡겨놔야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깨고 다 내려가 버린 상태다라는 겁니다. 즉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룸도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으로 빨리 넘어가서 그쪽 라인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움직여 줄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조금 요원한 시점, 어떻게 보면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암울한 이런 시점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굳이 이 암울한 시점에서 내가 불을 밝혀줄게, 이거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당분간은 조금 한 발짝 이렇게 뒤쪽으로
물러나서 LG 디스플레이는 쳐다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인들도 그러잖아요. 돈 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미리 열어놓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딱 비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제 돈 들 일 생길 것 같은데 우리 돈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좀 돈을 땡겨 놓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내가 LG 디스플레이에 뭐 선봉에 서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건네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보죠. LG 디스플레이 봤고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노조 70%가 파업 찬성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지금 8년 연속해서 파업 가능성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번이나 만났는데 도무지 이들의 이 갭이 좀 축소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노조 측에서는 임금 올려줘.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내놔. 정년 만 64세까지 연장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작년에 영업 손실이었어. 임금 인상이나 성과금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늘상 들려오는 이슈긴 합니다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조금 아쉽습니다. 올해 정말 오랜만에 조금 잘 나가고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라는 좀 아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가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하면 1년 뒤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안 해라고 하면서 한 2만여 대가 또 취소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현대차, 기아차의 이런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웃고 있는 데들은 어디냐면 이런 일본 자동차 쪽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MS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차, 기차가 신차도 발표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SUV 쪽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좀 긍정적, 바로 도요타나 이런 쪽에서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다고 하네요. 그랬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이슈는 매년 있었던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대차의 근본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슈를 보면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모비스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 아주 좋은 것처럼 현대차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2만 7,500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12만 5천 원 정도가 단기 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하단이 12만 5천 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언제쯤에 파업이 시작이 될 거냐면 8월 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 그 중에 또 많은 이런 타협 과정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처음에 일본 기업이 좀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뭡니까? 바로 애국 테마라는 거. 아마 좀 노조 측에서 야 이러면 일본 차들이 좋대라고 생각을 하면 좀 철회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휴가 시즌이 끝나고 파업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아직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았다. 그리고 실적은 현차, 기차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의 흐름, 지금 현재 대안책이 많이 없습니다. 주가에서 주식시장에서 갈 데가 없는 돈이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실적이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쪽, 바로 이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는 좀 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아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12만 5천 원 라인들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는 현대 모비스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참 김 차장님의 기조가 이 반도체 쪽보다는 이 자동차 부품, 자동차 쪽에 대해서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주셨었는데 상반기 확연하게 조금 괜찮았었던 흐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추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불매운동, 반일, 수해, 요렇게 해서요. 매일같이 섹션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제는 쌍방울, BYC, 이 남영 비비안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반응을 보이다가 또 순식간에 이번에는 과자나 화장품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가, 해태제가 식품, 온 동방급 등 일본의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과자 매출이 유통가에서 줄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도 올라가는데 H&B 스토어 그런 거 있잖아요. 롭스, 그렇죠? 올리브영 이런 데에서 화장품 매출이 일본이 줄고 한국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오늘 반짝하고 말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좀 단기적이 맞지 않나라는 거. 그렇지만 분명히 애국 테마가 좀 당분간은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조금
작게 끝날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네.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골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오히려 조금 이거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 쪽에서 야 우리 안 해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없답니다. 역사상 하나도 없는 건데 뜬금없이 이런 지금 현재 무역 제재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좀 자국 경쟁력이 좀 많이 올라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섹터별로 지금 현재 애국 테마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이런 관심 종목 라인으로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업종이 계속해서 섹터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7월 달에서 살아남았던 섹터라고 하면 애국 테마 섹터밖에 없지 않았을까. 8월 달도 당분간은 이런 모습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긴 합니다. 근데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 내일도 뭐 다른 섹터가 나올 수 있고 계속해서 돈이 쏠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모일 수가 있다라는 거. 애국 테마가요. 7월에 괜찮았던 거는 모두들 인지를 네. 하는데 모두가 수익을 그걸 샀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돌았잖아요. 그렇죠. 예, 빨리빨리 돌고 있어서 어떤 관심 종목이요? 종목, 종목으로 하기에는 뭐 앞에서 얘기 드렸던 앞으로 얘기할 그런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종목 오늘 이 다음에 얘기할 그 종목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라는 거. 네, 이거 솔브레인 근데 차장님 네네. 저희 다 저 테이프 돌려보고 왔어요. 네네. 솔브레인이 보유자분들은 들고 가더라도 네네. 신규 진입은 안 된다라고 휴가 가시기 전에 의견 주셨잖아요. 실제로 그게 저는 쉽게 빨리 될지 몰랐는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이게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삼성전자 했거든요. 테스트요?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당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 말은 실적에도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요, 조금만. 근데 이제는 확인이 됐다는 거고 사실은 반도체 이런 사이클이 반도체 이런 들어가는 이런 게 쉽게 체인을 바꿀 수가 없는 체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일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체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쪽에서는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 놨을 건데 일본 쪽에서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솔브레인한테는 아주 좋고 우리 국내에서 같이 돌리는 거니까 우리 국내에 또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되고 실제 돈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마 여기서 여겨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숫자로도 이제 하나씩 나오는 이런 회사들은 하나씩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4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랐는데도 지금도 괜찮다? 예, 우선은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까지 저희 짚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뤄봤는데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한 3개 더 있는데 참아볼게요. 네. 내일로 좀 미뤄서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진 차장님과 모처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